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어느새 또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10월 첫째 주 퐁당퐁당 휴가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3기 신도시입니다. 예전에 이 3기 신도시 발표 때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내용은 이번에 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국감 자료를 보면은 이 3기 신도시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변화냐면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21년부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 22년으로 좀 바뀌었어요. 뭐 물론 이 글자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응을 보면은 또 21년부터 문제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 단계를 보면은 정부가 얘기했던 21년부터는 사실상 공급이 어렵다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3기 신도시의 목적이 뭡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30만 호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에 문제없이 수급 밸런스 맞춰주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공급 대응 불가. 그러니까 21년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면은 공급 대응 불가잖아요. 정책 실패인데 이 공급 대응 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많은 매체에서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뭐 학습 효과가 이미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규제로 인해서 유통 물량이 많이 잠겼습니다.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해서. 자, 앞으로 이 물량들이 시장으로 다시 출회되기 위해서는 뭐 임대사업자는 출회될 가능성이 거의 뭐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전략으로 유통 물량을 일부러 증가해줄 수 있는 이 정책은 얼마든지 필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3기 신도시였단 말이죠. 서울 중앙에 이 중소규모 택지 플러스해서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서 서울의 이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보완책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집값 안정 방안은 공급. 여기엔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 국감 자료에서 봤듯이 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자체가 1년 후퇴됐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자, 일단 이 대규모 택지 보시면은 17만 3천 가구가 굉장히 큰 규모죠. 우리가 추가적인 계획 30만 호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 정부에서 얘기했던 2021년부터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일을 가진 공급처였는데 이것이 뒤로 밀렸다라는 거죠. 국감 자료에서. 자, 그럼 이게 21년인지 22년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공급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21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 서울특별시 기간별 수요와 입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2019년 바로 올해와 미래로 넘어가는 이 단계겠죠. 자, 보시면 수요량은 4만 9천 가구 정도로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4만 가구 정도, 그리고 21년부터 2만 가구 정도로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반으로 확 줄어드는 바로 이 시기를 의식해서 많은 여론이 생겨난 것이고, 그 여론을 대응하기 위해 공급 대응으로 펼친 전략이 바로 이 3기 신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1년은 중요한 숫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잡은 이유는 21년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고, 왜 그럼 이렇게 반토막이 나느냐를 보면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 거래 규제와 그리고 재초안 등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포기한 단지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등 각종 이유로 인해서 미뤄진 정비사업 단지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단지나 지지부진한 단지가 늘어났다. 불투명한 단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수량이 이 정도이고 불투명한 수량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억제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통 물량에 대한 확실한 수급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공급에 대한 유통을 막고 있는 규제를 풀지 않는 한 확실히 언제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공급책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공급 급감기에는 비정상적인 가격 확장을, 그리고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급이 차후에 들어갔을 때는 이 확장된 가격이 빠지면서 고스란히 이 서민들의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21년부터 공급에서 22년으로 현재 변경이 됐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22년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21년부터 혹은 22년부터 공급이 가능하려면 보상 문제가 관건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은 지구 지정 자체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규 택지가 들어가려면 지구 지정이 되고 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착공하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보상 문제 풀고 들어가면은 빨라봐야 23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의 급감기는 21년부터 23년 약 2년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공급 정책을 보면 수도권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 절반 이상이 이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죠. 17만 3천 가구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외에 있는 중소규모 택지 사업 추진도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지구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린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추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뒤로 미뤄지면서 우려했던 공급 급감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공급 급감기에 이 보상금에 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의 확장을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텝이 한번 꼬여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최근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이슈 나오고 추후에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최근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호재 중심으로 이번에 김포선 오면서 김포선을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상승하고 이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남양주나 이 고양 같은 지역도 이 미분양이 해소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많고 악성 이 분양이 많다 이 얘기 나오는데 어느새 다 소진이 됐죠. 따라서 이 최근의 수도권 호재 중심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말 그대로 수요의 쏠림 현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급 부족 기간을 막는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는 경기도의 기간별 수요와 입주를 체크한 그래프입니다. 이 부동산 지인인데요. 아까 앞서 보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21년부터 반토막으로 수량이 줄어서 공급 부족 현상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년까지는 공급 과다, 현재도 미분양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인 상황에서
22년부터는 이것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적정 수요량은 68,000가구인데 그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공급 부족 기간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은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동안 이 서울에 유통을 방해했던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추후에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